얼마 전에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하다 결국 이별을 선택한 여자예요. 한 남자를 만나 아픈 상처를 위로받으며 잘 사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그 남자와 결혼을 꿈꿨던 거고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 사람이라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까지 있었는데 그런 제 결심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어찌 보면 여기에 사연들을 들었던 게 결정적인 도움이 된 것 같아 유튜브에 고맙다는 마음까지 드는 요즘입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렇다고 애지중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 컸냐 하면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유년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방치되다시피 자랐어요. 아빠와 엄마는 이혼만 안 했다 뿐이지 평생을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며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어린 저조차도 저렇게 살 바에는 이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불안정한 직장을 다니던 아빠는 생활비로 가져다주는 돈이 들쭉날쭉하기만 했고 엄마는 그런 아빠에게 잔소리와 경멸의 말만 퍼부었습니다. 아빠 역시 그런 엄마에게 화를 내시고 그러다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오는 날에는 그야말로 온 집안은 전쟁터로 변해버리죠. 오고 가는 욕설과 고성, 거기다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아빠의 폭력에 전 죽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엄마가 저를 챙기거나 보살펴준 것도 아니에요. 아빠의 벌이가 변변치 않으니 자꾸 밖에 나가서 돈 번다는 명목으로 외간 남자와 시간을 보내던 엄마는 여러 남자와 바람까지 핀 모양이더라고요. 물론 아빠는 난리가 났죠. 하지만 엄마도 지지 않고 자기가 바람을 피운 건 모두 무능력한 아빠 탓으로 돌리면서 대들고 그러다 또 맞고 그랬어요. 어느새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우면 싸우는가 보다 했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차라리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다는 안도감까지 느꼈네요. 두 분 중 누구 하나밖에 없는 딸이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밥은 챙겨 먹었는지 관심 가지는 법이 없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자마자 전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숙소를 제공하는 작은 공장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찾지도 않았겠지만 저도 그 후로 연락은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그렇게 혼자 삶을 살아내었죠. 그나마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것도 그래도 나를 낳아준 부모니까 한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평생 모른 채 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 것과 매한가지던 저는 오로지 일밖에 할 게 없었네요. 쉬는 날이면 밖에 나가도 할 게 없으니 차라리 그 시간에 숙소에서 쉬던가 아니면 휴일 근무를 신청해 일을 했습니다. 평일에도 특근 신청을 받는다고 반장님이 리스트를 돌리면 가장 먼저 손을 들었죠. 아무런 취미생활도 없던 저였기에 퇴근하고 방으로 가도 잠들 때까지 할 게 없었거든요. 그런 생활을 2년 넘게 했어요. 아무런 희망도 즐거움도 없이 오로지 일만 하며 사는 생활 말이에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버는 돈의 90% 이상 모으며 살다 보니 통장에는 어느새 제법 큰 돈이 모여 있더군요. 그때 불현듯 이대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평생 공장에서 일만 하면 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대학교 졸업장은 있어야겠다 싶어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도움을 받아 방송통신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 했다 보니 몸은 비록 힘들었지만 뭔가 보람이라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제야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 졸업장을 손에 넣자 이제는 다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더라고요. 제게 그 정도까지 공부머리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이전처럼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을 허비하기는 싫어서 영어학원도 다니고 각종 자격증 공부도 하며 몇 년의 시간을 더 보냈어요. 10년, 제가 그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낸 시간입니다. 그 사이 숙소를 나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도 얻을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없는 제가 믿을 건 오직 돈뿐이었고 미친 듯이 저축만 하며 살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가 30이 되더군요. 그리고 2억 5천만 원, 제 20대를 갈아 넣어서 모은 돈입니다. 누구에겐 큰돈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이에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작 그거 모았냐고 할 수 있는 돈이지만 저에겐 전부나 마찬가지인 돈이에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연애 한 번 안 하고 그 흔한 치킨 사 먹는 것도 바들바들 떨며 모은 돈으로 뭘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30이 되고 나서 생각이 참 많이 지더라고요. 언제까지나 공장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나이의 앞자리가 바뀐 만큼 무료하기 그지없던 제 인생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집을 샀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34이니 딱 4년 전이네요. 살고 있는 곳이 지방이기도 한데다 그때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지금처럼 폭등하기 바로 직전이라 은행에서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조금 포함해서 3억 5천짜리 34평 아파트를 구입했죠. 1년 살았어요. 근데 막상 혼자 살아보니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하더라고요. 숙소 생활을 벗어난 자유로움은 딱 한 달 정도였고 오히려 외로움만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은 세주고 저는 다시 회사 숙소로 돌아갔네요. 그리고 다음에 방통대학교 졸업장이 큰 역할을 해서 저는 주임을 달았고 월급도 올라가면서 일도 한층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아파트에서 살았던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외로움이 급속도로 찾아오는 겁니다. 딱히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내 옆에 가족 같은 사람이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2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를 만났죠. 저희 팀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 역시 저처럼 10년 넘게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 저와는 아주 많이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30 중반이 다 돼가도록 변변한 연애 한 번 못하고 있는 제가 불쌍하다며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전 남자친구입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사람은 웃는 게 아주 예쁜 사람이었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하던가요? 그 사람도 제게 호감이 있었고 저 역시도 첫눈에 마음에 들었던지라 저희 둘은 곧 뜨겁게 사랑에 빠졌네요. 제가 약간 어두운 면이 많은데 반면 전 남자친구는 아주 밝고 함께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쳤죠. 그래서 제가 더 빠졌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사귄 지 1년이 지나고 저는 그동안 망설였던 집안 이야기를 털어쓸 만큼 그 사람에게 비밀이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때 말해야지. 괜히 그 전에 속도 없이 다 털어놨다가는 둘 사이가 이상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잘한 일이죠. 4년 전 3억 5천이었던 아파트는 그 사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2배 이상 가격이 뛰어버렸거든요. 사실 전 남자친구를 정말 사랑하긴 해서도 결혼은 생각 안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모님 같은 사람들 밑에서 평생 커온 제가 어떻게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이고 결혼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사귀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저보고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게 아마 사귀기로 한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던 그러니까 몇 달 전 이야기네요. 연애 기간 동안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나쁜 점은 거의 발견을 못했을 정도로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딱히 부정적이지도 그렇다고 긍정적이지도 않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제 가정사를 잘 알고 있던 전 남자친구는 언제까지나 연애만 하며 지낼 수는 없지 않냐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며 청혼 아닌 청혼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두근두근거렸어요. 애서 외면하려 했지만 남친과 연애를 하면서도 이 세상에 혼자뿐이라는 외로움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했어요. 그리고 결혼 승낙을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마치 아이처럼 행복해하는 전 남친을 보면서 이 사람이면 진짜 나의 가족이 되어줄 수 있겠다는 꿈 같은 상상을 했었네요. 당연히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제일 급한 순서는 바로 남친 어머니를 만나 뵙고 저희의 결정을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사실 전 남친과 사귀는 동안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어요. 지나가는 말로 몇 번 얼굴 보고 싶다고 하셨다고 전 남친이 이야기를 해주긴 했지만 그때는 연애만 할 때라 굳이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안 갔거든요. 물론 그 때문에 서운하실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단지 연애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남자네 집에 인사하러 가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거기다 저는 부모님과 담쌓고 지내기 때문에 양쪽 다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아무튼 이제는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라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 입장이라 정성껏 꾸미고 신경 써서 선물도 준비해서 찾아갔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제가 온다고 한 상 가득 차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라는데 어떻게 그러나요? 당장 두 팔 걷어붙이고 함께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떠나서 어른이 일하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윽고 식사가 차려지고 난 후 저희는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아주 교양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조곤조곤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은 정말 기도 안 차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처음엔 저희 가정사를 염두에 둔 듯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면서 컸다면서요. 낳기만 했다고 다 부모는 아니죠. 그만큼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건데 힘들었겠어요. 라고 하시는데 왜 그거 아시나요? 말 속에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겉으로는 저를 걱정해주는 말 같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내 부모의 안 좋은 말을 들으니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거기까지는 이해해줄 만하다고 생각하고 참았는데 곧이어 전남친에게 한다는 말이 대박이었죠. 아들 넌 좋겠다. 최소한 처가 때문에 속 썩을 일은 없겠네? 하시면서 이내 저를 보며 자격 없는 부모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 집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자고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 내가 욕하는 건 몰라도 생전 처음 보는 아줌마가 자꾸 내 부모를 깎아내리니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며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다고 다시 연락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살아봐야 아는 거 아니겠냐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살짝 비웃더라고요. 딱 그 시점에서라도 전 남자친구가 저를 대신해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라도 해줬더라면 이별까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남자들은 정작 중요할 때는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기만 하는 걸까요? 니들은 사워라 나는 그냥 구경이나 할란다. 라는 표정으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던지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하던 간에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는 장인 장모가 되는 건데 저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아니 무책임을 넘어 마치 조금이라도 연관되기 싫다는 자세의 두모자를 보며 뭔가 크게 잘못돼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무렵 예비 시어머니가 드디어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둘 다 나이가 있으니 못해도 1년 안에는 꼭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돈은 좀 모아놨냐고 하길래 그 분위기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기가 싫더라고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좋았으면 몰라도 예비 시어머니나 전남친하는 꼬락서니를 보자 하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제 나이대에서 해가는 평균은 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정확한 액수를 불러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럼 그쪽은 얼마를 준비할 수 있냐고 따져버렸습니다. 말하는 꼰세가 이미 글러먹었다고 생각해서 반쯤 결혼은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러자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던 전남친이 제게 목소리를 높이며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다시 예비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재차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해주실 거냐고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를 비웃으며 2억짜리 전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시며 오히려 저한테 그 집의 혼수는 채워넣을 수 있겠냐 괜히 비상금이다 뭐다 해서 돈 꼽을 칠 생각하지 말고 삭삭 털어서 구색은 맞춰야지 하시는데 참 사람이 정말 없어 보이더라고요.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 가진 전남친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님의 서울에서 나름 이름 있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하나 아쉬운 거 없이 자라온 전남친이 부러울 때가 참 많았는데 오히려 가진 게 많았던 건 저였네요. 저런 부모 밑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 자기 엄마와 와이프 될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와중에도 찍소리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죠. 저는 일부러 과하게 웃으며 전세요? 아니 집도 좀 사신다고 들었는데 겨우 전세밖에 못 해주면서 저를 이때까지 그렇게 무시하신 거예요? 난 또 최소 10억짜리 집이나 사주고 이러시는 줄 알았네요. 혼수는 제가 아니라 그쪽 아드님이 해와야 할 판인데요. 라고 말을 했더니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냐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사진 보여주며 현재 시세까지 말을 해줬습니다. 처음 듣는 아파트 소리에 전남친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제 폰을 가져가 주소를 검색해서 시세를 알아보는 거였고요. 참 등신이 따로 없다 싶었네요. 생각지도 않은 예비 며느리의 아파트 이야기를 듣자 뻘쭘해졌는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던 예비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더군요. 젊은 나이에 대단하다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변명이라는 게 오늘이 자기 그날이라 많이 예민해진 것 같다며 사과 아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입장이었더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창피했을 겁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이만 일어나 보겠다고 하고 나오는데 이 찌질한 전남친이 따라 나와서는 화풀 나고 진짜 자기 엄마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엄마 말대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오자고 헛소리를 하대요. 저는 그럴 일 없다고 우리 더는 만날 일 없을 거라며 이별 통보를 한 후 숙소로 돌아와 버렸죠. 그 후로 한 달을 회사로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 사람과의 결혼을 꿈꾸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했던 게 마치 꿈 같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전 남친에 대한 모든 감정이 식어버리더라고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보다 전 남친이 훨씬 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평생 반려자가 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날 그렇게 뒤에서 구경만 했으면 안 됐죠. 안 그런가요? 한 달을 꾸준하게 무시하고 연락 와도 생까버리니 결국엔 포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생에는 제게 결혼이라는 건 없나 봐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일하며 취미생활이라도 하나 만들어 바쁘게 지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 돈이라도 열심히 모아야죠. 그래서 딱 50까지만 일하고 편하게 노후를 즐기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럼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라며 물러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